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 이제 했던 거, 먼저 이제 분홍색으로 준비되셨을까요? 네, 잠깐 정리되는 대로, 네, 오늘 거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문제를 형광펜으로 분홍색 먼저 준비하시고, 네. 먼저 심판법 문제는 먼저 심판의 종류를 찾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보시면 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를 해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 이게 의무행 심판인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른 어떤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를 해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 이걸 의무행 심판이라고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청구인 찾으면 되겠죠. 청구인은 갑이잖아요. 그래서 갑을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일단 대략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피청구인 적격을 찾습니다. 그러면 먼저 맨 위에부터 피청구인 A 보이네요. 그래서 갑이 아닌 나머지를 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A 대학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피청구인 A,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피청구인 A, 피청구인 A, A 대학교, 바로 밑에 피청구인 A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문제 1-2문에서 A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란색을 칠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형광색으로 대청필기를 찾습니다. 먼저 대상적격. 의무행 심판의 대상적격은 거부처분 부작이잖아요. 그런데 거부처분은 눈에 안 보입니다. 뭐 부작이라고 보이는 거, 부작이는 사실 문제를 읽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아, 이걸 부작위로 일단 보자라는 거죠. 아무런 통지 않았다. 부작위에는 항상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청을 찾아볼까요? 위에서 5번째 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아, 그러면 부작위가 맞겠네요. 그래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여기까지가 대상적격이고, 청구인 적격은 법률을 찾기로 했잖아요. 위에서 4번째 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 청구인 적격 찾았습니다. 대청, P는 이미 찾았고, 기, 숫자로 된 것들 다 표시하시면 2022년 4월 5일, 위에 보시면 2018년 8월, 2021년 7월,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5번째 줄 2022년 4월 20일, 바로 밑에 줄 20일 이상.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에 한 번 더 표시하는 겁니다.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한가? 20점 몇 점이네요. 20점이면 논점 2개로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논점 2개인데 기간은 청구한 걸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대청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문. 만약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인용재결 이유네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갑이 행정심판법상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그래서 인용 재결 이후에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직접 처분, 강적 강제입니다. 만약에 심판 계속 중에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용 재결 이후에는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심판 계속 중에는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갑은 2022년 4월 5일 피청구인 A에게 A 대학교 총장의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매월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 결의서 영수증과 그 다음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 A는 2022년 4월 20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안내만 하였을 뿐 청구 후 20일 이상 경과하도록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 A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 A와 A 대학교를 괴롭힐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갑은 피청구인 A를 상대로 정보네요. 네, 오타 났네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를 해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단, 심판 청구는 기간 내 청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자, 답안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보시고, 이거를 보시면,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다 적는 게 낫겠네요. 문제 1번 1-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제기. 논점은 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논점을 적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대청 피기로 하잖아요. 피청구인은 안 하기로 했고, 근데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은 적법한 걸로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찾으면 되죠.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논점만 찾으면 사실은 행정심판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찾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례집으로 한번 연습을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논점만 찾으면 그 다음은 이제 쭉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논점을 오늘 이제 1-2문 같은 경우 직접 처분 간접강제를 논점을 그걸 안 찾고 잠깐 아차 실수하셔서 집행정지 임시처분 쓰면 그쵸. 네, 참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광펜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꼼꼼히 보고, 그리고 문제를 한 번 더 적으면서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행정청 A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한 번 쓰다 보면 내가 한 번 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실수를 조금 줄이게 하려고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했으면 이 제목 그대로 가져오자는 거죠. 대상적격, 그 다음에 여기도 청구인적격.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오는 연습을 그리고 그 목차를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합격하신다면 다른 행정 업무를 할 때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 논점을 앞에서 미리 그래서 보통은 요약문이라고 요약문을 보통 해주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의 각각의 목차를 그대로 요약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희끼리 약속했잖아요. 판단하면 이렇게 이거부터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대상적격 심지어 가로도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발 가로를 하시고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좀 안 맞거든요. 이거는 정체불명의 표시여서,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다른 자격사, 특히 이제 다른 자격사 시험에서 이제 쓰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더 꽉꽉 채우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안 쓰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청구인적격.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은 이제 사례 보기사는 틀을 배우시는 겁니다. 틀을. 이렇게. 제가 이제 논점 찾았으면, 그러니까 암기가 여기 아직 안 되신 분은 암기를 이제 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다만 이거는 암기 한 게 없잖아요. 암기를 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냥 논점만 찾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논점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 그대로 적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질문을 이상하게 했을걸요. 그거 한번 제가 이제 똑같이 적는지 이제 질문 뭘로 했죠? 이번에는 갑이 제기안 했잖아요. 한번 제기안으로 쓰는 건지 아마 청구안으로 쓰는 건지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라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답안에 무슨 중요하냐고 하잖아요. 문제를 정확히 읽으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그 다음에 다 맞겠죠. 적법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부작위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하면 부적법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일단 결론은 여기에 암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많이 하든 바뀔 게 없습니다.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채우면 되죠. 먼저 대상적 경우 저희끼리 약속했잖아요. 의.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할까요? 저희는 이제 심판의 종류 적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의무 이행 심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적고 여기도 의 여기도 의무 이행 심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똑같이 하면 되죠. 의무 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 여기 칸이 없네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그럼 순서대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걸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끌고 내려온 것처럼 여기도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부작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공부하는 방식이 어렵지 않죠. 네, 쉽잖아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끌고 내리면 되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공법신.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여러분이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 저희 두 문자로 신상의불 해가지고,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신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신청이 있죠. 결국은. 다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도 여기도 신청이 있고, 그래서 신청한 자로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부처분, 신기한 게 거부처분,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 여기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끌고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겠네요. 여기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이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취소 심판은 처분을 취소 변경, 그러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여기는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잠시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요거는 개직구 해가지고 저희 두 번째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하나씩만 넣으면 되죠. 여기는 뭐 다른 것보다 부작위에 대해서 쭉 찾으시면 되죠. 이것만 여기서 논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부처분일 때는 이것만 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쓸 때 왼쪽에 이걸 적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실제 점수 차이는 여기서 나긴 하죠. 여기서 날 일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이건 암기를 했냐 안 했냐 차이인 거고, 여기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거는 이미 암기가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동차생분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부터 하시면 되고, 꼼꼼하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시간이 해결되잖아요. 무려 아직 10월 5일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조금 연차가 되어야 좀 되긴 합니다. 시간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여기에 답안 쓰신 것들은 점수를 다 잘 드렸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청구인 적격도, 그 다음 여기는 법률만 적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정보공개법이잖아요. 그러면 정보공개법.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적법하다? 아니, 부적법하다? 결론만 내리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부작위를 안 하고, 뭐 다른 걸 넣으시면, 이거는 점수를 제가 조금 약간 차등을 줘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으로 하신 분들은 점수를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